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제 영상을 자주까지도 아니고 몇 번만 보셨다면 다들 아실 내용인데, 대출은 어디서부터? 1금융권부터. 무조건 대출은 1금융권부터 이용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기본적으로 이자 지출을 줄이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1금융권이 신용 하락도가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내 신용을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한 방법이죠. 가장 중요한 건 이자 지출이고, 자, 그 다음으로 이용을 해야 될 게 어디예요? 이제 어쩔 수 없죠. 2금융권 가야겠죠. 2금융권. 자, 오늘 이제 보니까 이 내용 중에는 정부전자금을 일단 배제를 할게요. 일반 대출에 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신용대출에 관해서만. 자, 2금융권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2금융권에는 금융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대충 보면 우리 흔히 아는 보험사, 그리고 카드사, 그리고 상호금융, 그리고 저축은행, 그리고 캐피탈, 이렇게 이외에도 또 많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관 대부분 금융사가 다 2금융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이 이제 대부업체라고 하죠. 대부업. 어떤 분들은 3금융이라고 하는데, 그냥 저는 대부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금융권에서 일단 대출을 내가 최대한 받았어. 열심히 해서. 나 당신 말 믿고, 그래, 은행에서부터 열심히 대출 받았어. 돈 많이 쓰라는 건 아닌데, 돈이 필요해서 많이 받았어. 근데 내가 돈이 또 필요해. 근데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더 이상 안 해준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경우에는, 자, 보험사 상호금융수는 저는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부터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자격 조건이 거의 1금융권하고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좀 많으면 잘 안 나오는데, 어찌됐든 여기를 먼저 이용을 하세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 이제 다 받았어. 근데 또 추가로 필요해. 그러면 지금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어디서부터 받느냐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카드사에 있는 카드론 하면 요즘 또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기카드 대출. 요즘 이렇게 부르죠. 자, 그리고 현금 서비스. 이것도 카드사에서 나오는 거죠. 이건 단기카드 대출이라고 부르죠. 단기카드 대출. 자, 다음으로 캐피탈, 그리고 저축은행. 이 네 곳의 금융사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1금융권을 이제 제외하고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접하는 금융사들이에요. 신용카드는 대부분 다들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가 얼마까지 되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은 본인은 이제 조회를 해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접해요, 우리가. 왜? 여기서는 영업상 저 같은 대출 상담사를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대출 상담사들인 저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고객이 오겠습니까? 저희한테 나 대출 좀 해주시오 하고? 아니죠. 죽으라 광고를 해야죠. 나 믿고 좀 전화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저희 금융사에 겁나 좋은 상품이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광고를 뿌려대죠. 그럼 그 광고를 보고 이제 전화를 주시기 때문에 캐피탈하고 저축은행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네 가지 중에 이제, 그럼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이용하는 게 좋겠느냐? 이거예요, 이거. 자, 내가 이 카드론 한도, 현금 서비스 한도, 캐피탈 저축은행 한도, 모든 한도가 내가 딱 필요한 만큼 한도가 다 돼. 예를 들어서 만약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도 1000만 원이 가능하고, 여기서도 1000만 원이 가능하고, 여기서도 1000만 원이 가능하고, 여기서도 1000만 원이 가능해.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갚는 거죠.
빌리는 건 빌린 거고 갚는 거 갚는 거예요. 2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빌렸지만 한 달 안에 다 갚을 수 있어 나. 그리고 이제 돈 필요 없어. 돈 쓸 일이 없어. 이 경우가 있을 것이고 내가 1,000만 원 갚아주면 이거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갚은데? 매달 조금씩 4년, 3년이고 5년이고 조금씩 갚아나가야 된다. 이런 상황이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 자, 한 달 이내에 내가 이걸 전부 다 상환을 할 거다 라고 가정했을 때 모든 금융사가 금액도 다 똑같고 금리도 동일해. 금리 동일. 이 경우에는 어디부터 이용을 하는 게 좋냐면 카드로 그리고 현금 서비스 둘 다 상관없어요. 어떤 걸 이용하셔도. 뭐야 나 당신 영상 졸라 자주 봤는데 현금 서비스는 뭔 일이 있어도 쓰지 말란 시로 왜 또 뭐 현금 서비스요? 이 얘기 하실 수 있죠. 자, 왜 그러느냐? 분명히 제가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한 달 이내 상환이 가능하고 뒤로는 대출 안 받음. 이 전제 조건을 받아. 한 달 이내에 나 상환이 가능하고 그 뒤로는 이제 대출 받을 일 없어. 최소한 내가 내 앞날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3, 4개월 이상은 내가 대출 받을 일 없어. 그건 확실해. 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영상 중에 이 현금세 쓰지 말라고 했지만 현금세를 쓰지 말란 이유는 이번 달 쓰고 다음 달 쓰고 또 다음 달 쓰고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용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크게 문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달에 돈 빌려서 다음 달 상환일에 맞춰가지고 다 갚아버렸어. 그리고 나 이제 안 써. 그리고 지금 7월이니까 모르겠어. 얘를 한 12월 달이나 12월 달쯤에 내가 또 갑자기 돈이 필요하고 현금 서비스. 상관없어. 그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다 갚고 그대로 대출받아. 몇 달 이내에는 대출받을 일이 없을 때. 이럴 때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그럼 왜 얘네들은 뒷전으로 밀려났대?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금리도 동일한데 왜 얘네들 먼저 추천을 하느냐? 그리고 얘네들은 뒤로 빠지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또. 아까 일금요건도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게 이자 지출. 이게 첫 번째고 이자 지출 감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라 했어? 신용이라 했죠. 신용. 내 신용을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일금요건부터 이용하라고. 이금요건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이금요건인데도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용점수가 조금씩은 틀려져요. 그러니까 어떤 이금요건은 내 신용점수가 조금 떨어지는 반면 물론 은행보다는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어떤 이금요건은 신용점수가 더 많이 떨어져.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출 받는 순서. 보험사 먼저 받고 상호금융 먼저 받고 이 얘기예요. 이런 것들 여기 아니 이금액 따지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의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게 어디가 더 대신에 이건 한 달 이내 상환했고 그대로 대출 안 받는다는 조건 하에 이렇게 이용을 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뭐 우리 집이 부자도 아니고 금리는 똑같이 금리는 동일하고 금리 동일 똑같이 1000 우리 집 부자도 아니고 나 이거 쓰기는 써야겠는데 뭐 하루아침에 내가 갚을 수 있는 여력 없다. 뭐래도 여기서 지정 뭐 3년 또는 5년 동안 분할로 나 납부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또 상황이 틀려지죠. 자, 이런 경우에는 카드로 현금 서비스 캐피탈 조정. 근데 현금 서비스는 뭐예요? 매달 일시 상환이잖아요. 다음 달에. 그 돈 없으면 그 다음 달 현금 서비스를 미리 땡겨가지고 갚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려막기죠. 이건 최악이죠. 그러면 현금 서비스는 B, 안 돼. 다음 달 바로 갚을 내용이 아니니까. 그럼 이제 카드로 나오고 캐피탈 저축은 남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은 금리에 똑같은 금액이 나와.
그럼 제가 아까 신용을 지키자고 했잖아요. 신용. 그러면 어떤 게 신용이 가장 좋게 떨어져? 보험사,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저축. 카드사네? 그렇죠. 카드론을 이용을 해야죠. 카드론을. 그래야지 내 신용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이제 좋아요. 여기까지도 다 알아. 자, 그런데 내가 1,000만 원을 이렇게 다 1,000만 원씩 되는데 여기서 1,000만 원을 받았어. 근데 내가 이놈의 진짜 징그러 죽겠네. 이놈의 돈 또 필요해. 이번에는 500만 원이 필요해. 안 받으면 좋겠지만 500이 필요해. 그런데 마침 또 카드론에서 또 500이 또 아직 더 되네? 500이 더 돼. 뭐 여기서는 당연히 뭐 이제 안 썼으니까 1,500이 가능하다 치고 1,500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떤 걸 먼저 이용을 해야 될까요? 그때는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되느냐? 캐피탈이 1순위가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카드론이 신용점수가 더 낮다면서. 근데 500만 원 더 된다며. 그럼 여기서 500 더 받으면 되지. 어째 또 여기를 받으라고 하냐? 이럴 수 있죠. 자, 이유가 뭐냐면 신용은 지키라고 했는데 신용은 내가 대출을 뭐 신용이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체지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어느 금융사 대출이 몇 건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미 카드론 한 건이 있어. 나는 1,000만 원 있어. 근데 내가 500이 필요한데 카드론이 아직 500만 원 내가 더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 그래서 500을 더 받아.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대출이 2건이 되네? 2건이 돼버리잖아요. 2건 되면 아무리 얘네가 신용이 얘네들보다 적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2건이면 상황이 틀려져요. 같은 동일한 조건에 한 건만 받았을 때는 점수가 예를 들어서 10점 떨어진다면 2건 받으면 이제 20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얘는 15점이 떨어지고 얘는 18점이 떨어진다 쳐봐요. 그러면 차라리 15점 떨어지는 이 1,500짜리 A를 받아야죠. 1,500을 받아서 2,000만 원을 상환을 해버려야죠. 이건 뭐예요? 대출 건수가 2건인데 한 건으로 줄이는 거죠. 대출 건수를 줄이는 거죠. 그래야지 내 신용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살릴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캐피탈 이제 1,500원 또 500이 또 필요해. 그런데 이번에는 캐피탈에서는 더 이상 안 나오고 이제 저축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2,000이 나와. 여기서 2,000이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2,000을 받아서 이것을 1,500을 상환하고 나머지 500을 내가 필요한 자금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대출이 건수는 요거 한 건, 요거 한 건. 한 건 상환해버렸으니까 그대로 한 건. 물론 신용점수는 더 떨어지죠. 같은 한 건이어도 저축은행이니까. 근데 캐피탈을 요대로 놔두고 저축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500만 하나 받아봐. 그럼 캐피탈 한 건, 저축은행 한 건, 합이 2건이요. 그럼 신용점수는 더 많이 떨어지죠. 더 많이.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대출은 안 받는 게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출 건수를 늘리지 말라고. 내가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두 군데서 각각 1,000만 원씩 받아가지고 2,000만 원 있는데 내가 1,000만 원이 또 필요해. 1,000이 또 필요해. 그런데 저축은행에서 원래 3,000만 원을 대출을 해준다고 그래요. 3,000만 원을. 그러면 이걸 받아가지고 이거 1,000만 원, 이거 1,000만 원 다 갚아버리고 내가 필요한 1,000만 원 이용하면 대출은 한 건이 되잖아요. 그런데 신용을 조금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이거 1,000만 원, 요거 1,000만 원, 요거 1,000만 원, 대출 건수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세 건 내봐. 신용 점수 팍팍팍 떨어져요. 잘 아실 거예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왜? 대부분이 대출 건수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채무를 통합하세요. 채무를 통합하면은 뭐 빚이 줄어드나요? 절대 안 줄어들죠, 채무는.
빚은 줄어드는 게 아니죠. 다만 빚을 낼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빚을 낼 확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수가 많으면 내 신용이 많이 떨어진다 했죠. 신용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또 돈이 필요하면은 이제는 더 높은 이자에 빚을 져야 돼요. 더 높은 이자에 빚을 지면 나는 그만큼 이자 지출이 더 많아져. 안 그래도 졸라 힘들어 죽겠는데 생활이 안 되는데 또 그 고금리 빚을 또 내야 돼. 갚아야 돼. 그러면 당장 그 돈 빌리면서 내가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가 다음 달부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더 많은 지출이 생기는데 아이씨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더 힘들어. 그러니까 또 빚을 내. 또 빚을 내면 또 더 고금리. 계속 빚이 늘어나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된다니까요. 그런데 채무를 통합을 해버려. 채무를 통합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월 납입 금액을 감소시킨다고 했죠. 월 납입 금액을 감소시키면 뭐예요? 이전까지 내가 대출을 2건을 이용을 해가지고 못 갚을 정도는 아닌데 생활이 살짝 부담스러웠어. 좀 힘들었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어디서 목돈 생길 일이 생긴다 그러면 돈이 없어. 왜? 내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니까. 그런데 갑자기 뻥 하니 목돈 생길 일이 터졌어. 그래가지고 한 군데에서 더 1,000만 원 받아. 1,000. 기존에 있는 1,000에다 1,000 하나 더 합해 또 있어버리니까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내가 1,000이 더 필요하지만 이걸 3,000을 받아가 하나로 통합을 해버려. 그럼 월 납입 금액이 이전보다 더 줄어버리죠. 통합을 하고 상환 기간이 길어지니까 더 줄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생활에 부담이 덜한다는 거예요. 생활에 부담이 덜하면 저축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부담 덜한다 해서 더 이거 먹어버리고 엉뚱한 데 가버리고 그러면 안 되고 여유자금 저금하라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목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 내가 저금해 놓은 돈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출 안 받아도 되잖아. 만약에 그 돈이 부족하다면 거기 부족한 조금만 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채무 통합을 해서 월 납입 금액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빚을 줄일 수는 없지만 더 빨리 갚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저축해둔 돈을 갖다가 목돈 들어갈 일이 없네? 안 써. 그래가지고 뭐 1년 만기 적금 넣어놨는데 그 만기 쳤어.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일부라도 대출금 딱 상환하면 이제 그 뒤로는 월 납입 금액이 이제 더 줄어. 왜? 원금이 확 줄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연자금 더 많이 생기지. 그럼 더 많이 저축할 수 있고 그럼 또 그 다음에 더 많이 상환할 수 있고 그러니 빚을 빨리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금융권 빚은 없어지는 거죠. 대출은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채무를 통합. 대출 건수를 늘리지 말고 항상 건수를 줄이는 방향. 줄이지는 못할 망정 늘리지는 않게끔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십 번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게 지켜지지가 않고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오늘 또 처음 본 분이시라면 이 부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